비주가 이 짧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비주 연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하면 사실 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비주가 얼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요소는 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1세 여자 환자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할까 해요. 사진 보면서 설명할게요. 환자분 정면에서 복코가 확실히 보이죠. 사실 눈매나 전체적인 윤곽이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얼굴이라서 코가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얼굴의 형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비주가 아래쪽으로 좀 말려 있어서 강아지 코 같은 그런 모양을 띠고 있죠.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매부리가 보이면서 코끝이 처져 있고 복코도 관찰이 되고 비주의 바닥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게 관찰돼요. 그래서 매부리 다듬고 복코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코끝을 올려주고 비주를 조금 더 앞쪽으로 내주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면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쪽이 폭이 넓고 이쪽이 폭이 좁아요. 그리고 인중도 살짝 왼쪽으로 꺾이고 환자분 기준으로 이쪽이 왼쪽이죠.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위에서 보는 걸로 보게 되면 더 확연하고 또 이렇게 봐도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 환자는 오른쪽 골격이랑 왼쪽 골격이랑 봤었을 때 왼쪽 골격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얘가 더 올라와 있죠. 물론 사진을 찍는 각도에 의해서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걸 봐도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뺨의 볼륨이 왼쪽보다 훨씬 더 높고 왼쪽이 더 낮다 보니까 이 콧볼이나 콧구멍이 좀 더 왼쪽이 아래쪽에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콧구멍, 콧볼의 비대칭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꼭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얼굴의 골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을 맞추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 수술 후에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수술을 할 때 강제적으로 이 코를 스트레이트하게 만들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볼륨이 적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을 덜 흐르게 하려고 하는 거지 완전 스트레이트 한다는 거는 바닥이 스트레이트 하거나 대칭성을 갖고 있거나 볼륨이 같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도 역시 전체적으로 매부리가 다듬어지고 코끝이 올라오게 되면 훨씬 더 여성스러운 인상이 될 그런 케이스였어요. 환자분은 극자연주의였어요. 코끝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매부리가 다듬어졌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셔서 코끝의 높이를 적당한 선에서 라인이 잘 맞춰지는 정도 선에서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CT를 보게 되면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 코끝이고요.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이 비중격 그리고 비갑계. 비갑계가 상당히 큰 편이고 비중격도 살짝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분은 특별하게 자기는 코막힘에 대한 불편감이 없대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굳이 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커져 보이고 비중격이 살짝 휘어 있는 거는 관찰되지만 본인이 코막힘에 대한 불편감이 없다면 이건 놔두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를 좀 체크해 봐야겠죠.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보면 이게 없어 보이는 게 있는데 약간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뭐 정면이나 다른 컷에서도 보면 휜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게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높이를 쟀었을 때 24.9 그러니까 25 정도 되니까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쓸만하다. 그리고 뒤쪽에서 앞쪽은 30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잘라서 쓰게 되면 이거 쓰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코끝의 길이 연장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코끝의 높이를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하길 원한다면 저는 이걸로 사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부족하면 뭐 귀염골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거는 수술 후 3개월 차 사진이에요. 일단은 복코의 느낌이 좀 더 개선이 됐죠. 그리고 비주 부분은 제가 좀 내려고 했는데 연골 사이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뒤 길이가 짧다 보니까 이 비주를 많이 내기는 좀 어려워서 조건 내에서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살짝 흘러 보이는 느낌은 여전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굴곡이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반듯해 보이고 이렇게 봤었을 때 매부리랑 처져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죠.
그래서 처져 있는 부분을 올리고 다듬고 채우는 식으로 했고 비주를 좀 더 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수술 전보다는 비주가 좀 더 나온 게 관찰돼요. 하지만 뭐 충분히 많이 나왔다 얘기까지는 못하겠고, 비주가 이 짧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비주 연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하면 사실 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비주가 얼만큼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요소는 첫 번째, 채취되는 연골의 사이즈가 크고 튼튼해야지 피부를 밀어내고 비주를 연장할 수 있어요. 또 비주 주변에 있는 피부가 얼만큼 말랑말랑하냐 아니면 타이트하냐 보게 되면 전비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위치가 얼만큼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냐,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피부를 당겨서 앞쪽으로 오는데 힘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요소에 의해서 비주가 나올 것이다. 그 조건 내에서 수술적으로 최대한 내도록 노력하겠다. 단 너무 이 지지구조가 압박을 받지 않는 선에서, 너무 많이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너무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훨씬 더 여성스러운 모양이 됐죠. 측면에서도 봐도 매부리가 없어지고 코끝이 살아있고 비주도 좀 더 나와서, 수술 전에는 아예 이 각이 안 보였는데 수술 후 보이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이 환자분은 재료적인 부분에 한계도 있었지만 환자분 자체가 코끝을 너무 이렇게 강조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를 극히 싫어하셔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라인을 맞춘 부분도 있어요. 보게 되면 왼쪽에 뺨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 비해서 약간 더 이렇게 콧구멍에 비대칭이 보였죠. 수술 후에도 역시 이쪽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관찰이 돼요. 이거는 골격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지지 구조를 만들어서, 그리고 조금 더 휜 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역시 약간의 차이는 관찰이 된다. 이런 부분은 가져가야지 이거를 뭐 규정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수술 후 첫 번째 주에 그 실밥이랑 부목을 제거해요. 그러면 당연히 부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심할 경우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2주 정도 되면 붓기가 좀 빠져요. 그러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뭉툭해. 그래서 걱정을 해요.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2주는 아니다. 2주는 붓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태를 보는 거지 얼만큼 슬림해지냐 샤프해졌냐 이런 걸 보는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3개월, 6개월 이상을 보는 작업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시죠. 자, 이분 2주차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2주차 사진이랑 이건 3개월 차 사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게 되면 콧대, 이 부분에 대한 입체감이 상당히 없죠. 이쪽 콧등의 바닥 부분, 위쪽 미간부, 코끝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붓기가 있기 때문에 뭉툭한 느낌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저희 코를 갖고 20년 이상을 계속 압박받는 거죠. 표정을 짓고 말하면서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몰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성장을 쭉 한 다음에 골격이 성장하고 그게 계속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면서 압박을 받고 몰딩이 되면서 라인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2주 만에 갑자기 그 과정을 다 스킵하면서 선명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새로운 골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뭉툭한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실제로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도 보여요. 높이감도 요 바닥 부분에 붓기가 빠지면서 살짝 더 높아 보이는 느낌도 생기고, 확실히 2주차 때보다 코끝이 좀 더 살아나죠. 이분은 수술의 결과가 이제 종료된 게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야지 코끝이나 전체적인 콧대의 느낌이 얼만큼 선명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만 돼도 이 정도로 뭔가 좀 또렷해지는 느낌이 나니까 수술 후 뭐 1개월 이내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자연스럽게 매부리랑 코끝의 처짐을 개선하고 최대한 코끝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무보형물로 매부리와 코끝 처짐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 수술에 대한 케이스 리뷰를 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